짧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SK 주식회사 CNC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 온 애저 소개이고요. 앞서 보셨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SK 주식회사 CNC가 어떻게 애저 기반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발표자이신 황재문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CNC 황재문입니다. 오늘은 그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은 애저라는 주제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모더나이제이션 영역 중에서 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준비 그리고 SK CNC에서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세션으로는 우리 플랫폼을 데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더님께서 데모까지 보여주시는 아니요, 다음 세션에 다음 발표자가 네. 보여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뭐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조금 더 그 루즈한 커플링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키텍처를 좀 쓰고 있는데요. 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든가 뭐 데이터나 API 중심의 아키텍처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화면을 보이시는 것 중에 리유즈나 그 어질리티 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근본적인 의도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질리티? 아, 네, 맞습니다. 네, 찍었는데 맞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사용성을 통해서 그 비용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품질, 그 검증된 코드를 재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목적보다는 MSA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애질리티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변화가 빠른 고객 채널에 있는 것들은 UI를 좀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했을 때 자원들을 빠르게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로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목적은 어질리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왜 잠깐 백단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잖아요. 그렇게 테스트해서 이거 될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기능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뭐 중단 없이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무중단하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애질리티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은 누누이 많이 얘기가 돼서 오늘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겪어야 하는 어떤 챌린지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 레디니스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의도는 좀 어질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엔터프라이즈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 그 왼쪽의 도표는 그 한 조사기관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MS에 얼마나 적용하십니까? 라고 문의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적용률이 많지는 않네요. 적용률이 많다고 보고 그런가요? 있고요. 네네. 프로덕션 그쵸. 절반 정도가 이미 프로덕션에는 한 24.2%고요. 개발 환경에는 24.7%. 어떻게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 한 50%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 중으로 판단해 보면 그 상당수 이제 기업들이 MS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MSA라고 하면 리아키텍처링 방법이거든요. 투자도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대부분 엔터프라이즈가 이런 MSA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리아키텍처링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사용하던 방식은 어쨌든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개발한 다음에 짠 하고 해놓는 건데 말씀하신 리아키텍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키텍처 급간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새롭게 바꾸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와, 그게 진짜 대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가나 보네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쉽지 않으니까 아직 그렇게 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나 봅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극복해야 될 챌린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도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 목적을 좀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빠르게 배포하는 것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50%, 40%를 보면 뭐 팀 단위 품질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소스 분석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툴이나 언어들을 활용하는 목적을 좀 두고 있긴 한데 뭐 의도는 괜찮긴 한데 적용한 과정에서 분명한 오해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오해에 관해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과정에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는 화면들은 가트너에서 MSA를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그 첫 번째는 그 마이크로라는 용어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라는 용어의 오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게 쪼개져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 네네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크기를 좀 달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팀 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중심이라고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팀 단위로 서비스 출시하는 게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그렇죠, 그렇죠. 라고 보면 주로 되는 이제 거니까요. 폴리그랏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팀 단위로 언어도 결정하고 기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면서 팀 단위에서 뭔가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팀 단위다 보니까 최적화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팀 단위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서비스 간의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향을 최소화하다가 보니까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도출이 되면 무조건 서비스를 만드는 경향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시스템은 계속 복잡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름이나 이해도 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오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MSA 규모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서비스보다는 서비스의 민첩성 수준에 따라서 적은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 배포하거나 그리고 매주 배포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뭐 만슬리나 분기당 배포하는 것들, 때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배포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똑같은 서비스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좀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모습인데요. 뭐 한 달에 한 번 배포하거나 뭐 분기당 한 번 배포하는 것들은 오히려 마이크로 서비스보다는 모노리틱 방법의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굳이 뭐 그거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배포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모든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서비스의 변화, 민첩성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크기를 굉장히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마이크로 서비스화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라는 용어에서 오해를 가져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중심적으로 그 크기를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생각들을 바꿔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좀 잘못된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개발하는 서비스의 크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속도보다는 안정적이고 기존엔 그랬겠죠. 그렇죠. 비즈니스 지속성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뭐 시장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변화나 그 자원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때로는 자원 비용을 절감하기를 목적도 있겠지만 비용보다는 뭐 더 많은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무중단 배포나 신속한 비즈니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추진하는 목적이 왼쪽에 보이는 안정성 중심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면 네. 조금은 입자가 굵은 형태 서비스, 저희가 이제 홀스 그레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마이크로보다는 네. 좀 더 코스트를 리덕션 시켜주기 위한 모습은 좀 더 굵은 모습의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주안점은 비용 절감보다는 민첩성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가 크다 보면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의 수도 조금 더 적어질 그쵸.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첩성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기에 따라서 배포하고 서비스를 릴리즈하는 주기도 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의 특성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좀 쉬운 예로 조금 들어보면 아무래도 거리에 있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 스케줄하고는 또 그 기차가 다니는 스케줄은 다르죠. 굉장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배포 주기를 만들고 네. 배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세 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도 네. 적합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는 효과는 대부분은 그 기반 기술에서 다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피규레이션이라든가 세큐리티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기동하는 시점에 주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자원을 쉽게 확장하거나 어떤 그런 특성들은 대부분은 그 기반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의 역할을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쭉 들어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애저가 알아서 다 제공하니까 네, 네. 거기에 그냥 충분히 의존해도 이제는 괜찮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물론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뭐 전통적인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네. 미들웨어 물론 적용할 수는 있긴 하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하면 MSA가 가지는 장점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애저가 알아서 다 해줄 거를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나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 가는 과정은 반드시 현대화되고 클라우드 특성을 보유한 그런 플랫폼이나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거기에도 많은 투자가 사실상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반복적이고 잦은 배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셀프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을 좀 보유해야 되고 아무래도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기능들을 보유한 필요하겠죠. 기술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복원력, 확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온디맨드 방식의 자원 확장 능력을 가진 기술들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팀이나 사용자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멀티 테넌시에 대한 기능들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애저에서는 AKS 서비스나 ACR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DB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MSA를 적용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엔나 소프트웨어 세미나에서 이제 데브옵스랑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주제로 논의가 되었던 항목들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용하는 과정의 챌린지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옮기기보다는 초기에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가요.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해당 서비스만 분리해 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모놀리틱 서비스 아키텍처를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 뼈대가 튼튼해야 뭔가 이렇게 분산시켜도 분산시킨 게 이상해져도 뼈대만 괜찮으면 어쨌든 다시 또 개발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래픽이 흘러가고 서비스가 유지가 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다시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도 네.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표준은 API 기반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API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REST API라든가 뭐 GraphQL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좀 비동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도 고민해야 되고 리액티브 아키텍처도 고민해야 되는 정말로 많은 기술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있겠으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SA를 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역량이나 기술들을 확보해야지만 MSA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룰 만한 전문 인력을 갖춰놨는지 여부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복잡성인데요. 이 기술들을 획득하기에는 그 러닝 커브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기술들을 습득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러닝 커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도 이 기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쌓아가는 데는 오히려 초기의 운영 비용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거니까 이게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기술 습득 수준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스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분리에 대한 목적이다 보니까 성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빌드하고 배포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확보하는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에 대한 준비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이너 아키텍처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우터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마이크로 서비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특성들은 이 아우터 아키텍처에서 주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비스 간에 또는 외부 시스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API 게이트웨이나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상태를 좀 인지하고 그 서비스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도 인지한 다음에 그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디스커버리 역할이라든가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아우터 아키텍처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저장에 관련된 것들, 퍼시스턴트에 관련된 것들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를 저희는 패킹 서비스라고 해서 아우터 아키텍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운영을 하기 위한 체계들이 사실은 아우터 아키텍처에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술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애저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뭔가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기술들을 애저에서 커버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보한다고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더 시작하기에 좀 편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서 언급드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 서비스 식별이나 설계 측면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적용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비즈니스 가치 속도를 중점을 둬서 네. 그 크기를 좀 조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변화를 얼마나 자주 하냐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그래놀리티 크기를 좀 더 조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나 기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된 현대화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특성이나 그런 필요한 기술들,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API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 기술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이런 준비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측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아키텍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러닝 커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도 좀 필요하고요. 운영자들이 역량이나 기술적으로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SK CNC에서는 그런 측면을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양하게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AMF,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라고 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설계에 대한 역량들을 좀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모더나이제이션 추진해서 운영에 대한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벽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장벽들을 기업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 자원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항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어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SK CNC 같은 뭔가 사전에 이미 다 이렇게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좋은 어떤 파트너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그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아는 파트너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내재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돈이 많은 기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애저의 AKS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총 4가지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애저 AKS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좀 자동화해서 프로비저닝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해서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고요. 다 있네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것들,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한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API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애저 AKS 기반의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자원들을 멀티 테넌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나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콘솔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쿼터라든가 워크로드, 네트워크 팔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콘솔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CI/CD 파이프라인이라서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것들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개발에 관련된 기능들과 그리고 모니터링, 로깅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이 클라우드 Z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쭉 저희 봤었지만 애저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애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편리한 U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그거를 뭔가 우리 기업들의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뭔가 내놓은 그런 플랫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술에 대한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그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안정하는 데 목적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그 MSA 하기 위해서는 AKS가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AKS는 단순히 AKS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AKS에서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 스토리지 내용들과 네.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리고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는 네. 인그레스에 대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모니터링 로깅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해야 비로소 MSA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표준화하고 있고 그거 표준화된 것들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것에서 자동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표준화된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빠르게 자동화하게 되면 그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MSA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표준화되고 검증된 것들을 계속 표준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다 인식하고 구현하기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애저 기술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저에서는 어쨌든 계속 뭔가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거잖아요.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뭔가 빨리 적용해서 실제 이렇게 서비스에 배포하기는 좀 리스크가 크니까 그거를 SK 내부에서 이미 다 검증을 해보고 요거는 실제 기업에서 정해도 괜찮겠네? 라는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멀티 환경에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대부분 그 MSA를 개발할 때 클러스터가 한 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도 필요하고 프로덕션도 필요하고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클러스터는 분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 클러스터 환경을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는 이 환경들에 대한 사용자, 프로젝트를 좀 별도로 분리를 하고요. 분리된 프로젝트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곳에다 배포할 수 있도록 멀티 환경에 대한 배포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KS에 최적화된 배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에 배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고민 없이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세션에서 이 AKS로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는 데모를 봤었는데 그거는 애저 포탈에서 실제 내가 빌드하고 배포하고자 하는 거를 직접 서비스별로 선택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한 대 한 대 모아갖고 뭔가 프로젝트 어떤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 콘솔이나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AKS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AKS 그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 쪽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애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AKS 기반 다양한 그 최적화된 모습으로 배포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저 기반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그 모니터링, 운영하기 위한 그 체계를 중앙 집중화된 센트럴라이드된 오퍼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 환경별로 수집하는 매트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파드들이라든가 서비스들이라든가 백엔드 서비스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들 저희가 중앙으로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된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트릭을 통해서 임계치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를 인지하고 접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모니터링 이런 솔루션들 보면은 제공하는 기능들이 정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벤더 입장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많으니까 이거를 네가 잘 조합해서 알아서 괜찮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써 이건데 그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한들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왔는데 지금 얘가 내가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SK에서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수집해야 되는 매트릭이 이미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적합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함께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기보다는
이미 사전에 정의된 네.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바로 운영 체계를 확보하시면 좀 더 빠르게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게 그 환경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을 저희가 코칭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AMF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애자일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데브옵스에 대한 환경들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환경 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모델링하고 설계한 다음에 그 아키텍처, MSA 기반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개발한 다음에 서비스를 배포해 보는 것까지 하나의 스프린트를 전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워크샵? 뭐 제대로 실습할 수 있는 핸즈온 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에 스프린트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그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배포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먼저 검증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술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기술을 활용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 MSA 개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배포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다가오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초기 개발이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매트릭 기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저희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더나이제이션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션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